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목요일 장 마감이고요. 오늘 코스피는 0.42% 하락 마감하고 코스닥은 0.52% 상승 마감 하였습니다. 오늘의 이 시장의 시간별 투자자 현황을 보면요, 코스피는 양매도가 나왔고, 그죠? 양매도가 나왔고, 코스닥은 오늘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기관의 매수세가 좀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양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나마 코스닥은 외국인이 좀 돌아왔다라는 거는 그나마 긍정적이에요. 그나마 꾸준하게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코스피에 비해서도 물량을 많이 팔고 있더라라고 얘기했죠. 왜 시총이 3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근데 그런 애들에 대한 물량이 들어왔는데 어제 이 미국 파월 의장의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점 2번 정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시사점이 나오면서 어제 이 나스닥 다우존스 시장이 좀 빠졌죠. 근데 걔네들은 신고가고 우리 시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시장 중에 코스피는 뭐다? 신고가라는 거죠, 얘도. 그러니까 얘는 한 차례 눌림을 주는 거고, 어찌됐든 어제 말씀드렸지만 뭐다? 이 위에서 지지하는 게 좋은데 위아래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고점을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매수 매도를 만들면서 뭘 만들어줘야 돼? 매물을 만들어줘야 돼요. 매물을 만들어 놓고 그 매물을 위에다 깔아 놓을 게 아니라 위로 우리가 올라와서 매물을 밟고 그러니까 디딤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매물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위아래 흔드는 자리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240포인트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이는 눈에서는 먹을 자리가 더 많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1007포인트 아직 확인 안 했어요. 오늘 그냥 1000포인트만 넘겼고 1003포인트 정도로 상승을 했는데, 오늘 시장은 정말 오랜만에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어 들어오면서 또 외국 시장의 이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를 뒤에 배경에다 깔고 지수를 눌러야 되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의 갭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고, 그동안 자기네들이 많이 팔아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은 매수세를 만들어줬다. 주가는 올려놨지만 실제적으로 하락한 종목보다 상승한 종목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계좌의 온도는 그저 그런 시장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갈론만 간다. 대부분 종목들을 요 안에 잡아놓고 여기에 있는 애들은 한번 밀고, 여기 있는 애들은 한번 올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 그냥 요런 식으로 안에다 잡아놓고 지수를 잡아놓고 물량을 어느 정도 모으고 여기서 물량을 더 모은 다음에 누르면서 물량을 모으고 올리면서 물량을 모으고 누르면서 물량을 모으고, 아무튼 사람 피곤하게 하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종목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시총 높은 놈들 위주로 지수 붙잡아 놓고 나머지 종목들은 내려치면서 지수를 맞춰준다라는 거죠. 더 올라가지 못하게 지수 잡아놓고 종목별로 두드러 패고 올리면서 지들 물량을 모아갔어요. 특히 오후장은 어디로 수급이 다 들어갔다? 신풍제약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 신풍제약 우선주랑 신풍제약은 그때 영상을 제가 한번 찍어드렸죠. 어디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거의 다 왔죠. 신풍제약 우선주는, 신풍제약은 저항대에 걸려있는 부분이 있고 거길 넘겨야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나요. 신풍제약 우선주랑. 어찌됐든 시장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내일이 금요일이죠. 이번 주 마지막 주기 때문에 내일은 이 1007포인트를 한번 확인하든 이 위로 올려놓든 둘 중에 하나는 나오고 끝나는 게 시장이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뭐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촉촉촉촉촉촉 맞기 때문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항상 길게 보고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얘기해 주는 게 항상 같은 내용인 거고,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는 모습이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어제도 뭐 종목을 찍어드렸던 것들이 대부분 많이 잘 움직였죠. 정원 NCS는 오늘 또 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최근에 이야기 드렸던 클라우드웨어 큰 그림 그린다 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시간에 상한가가 간 것까지만 보고 나왔는데 맞네요. 상한가 갔고, 그리고 누리플랜도 아침에 튀었고, 한창제지도 오늘 좀 반등해서 올라오는 부분이고요. 뭐 삼성제약도 마찬가지고, 그죠? 아무튼 뭐 말씀드리면 잘만 보시고 공략하시면 먹을 건 분명히 많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지수는 올라오는데 실제적으로 제약바이오가 별로였어요. 흐름이, 그죠? 잡아놓고 물량을 지들이 모으는 시장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를 쳐 올리면 지수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좀 제약바이오가 힘이 없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최근에 백신이 많이 보급이 됐죠. 뭐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거기에 얀센까지 뭐 얀센 부작용이 탈모냐 발모냐 별의별 소리도 다 있던데, 그런데 이 러시아 백신은 추가를 안 시켜줬어요. 재밌죠? 예전에 얀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 많다라는 말이 나와도 이미 신청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거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도 물량이 모자라서 러시아 백신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경기도지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화이자였나요? 모더나 쪽이었나? 뭐 몇 회분 더 공급을 해준다고 하면서 경기도 정부 쪽에서는 굳이 러시아 볼 필요 없다, 추가적인 백신 필요 없다라고 했다가 추가로 들어온 게 얀센이에요. 지원으로. 러시아 얘기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러시아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최근에 러시아 백신 종목을 보면 계속 위아래 여기서 흔들다가 요렇게 기준 하나 잡아가지고, 여기 기준으로, 여기 이렇게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양음양음 형식으로 위아래 흔들다가 오늘 음봉으로 한번 빵 하고 밀었거든요. 그죠? 휴메딕스, 휴온스 글로벌, 휴메딕스가 제일 많이 밀렸어요. 어찌됐든 이 구름대 상단을 타고 올라가는 그림을 나타내주다가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일부러 누르는 자리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의 자리에서는 크게 매수세에 대한 관점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일부러 한 번 더 누르는 자리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래나 저래나 이 휴메딕스, 휴온스 글로벌은 9월부터 러시아 스푸트니크 이 백신을 생산하는 걸로 이야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미 많은 나라들이 백신 1차 접종을 했고, 미국도 거진 다 했죠. 한 7-80%는 1차 백신 접종을 다 했다, 뭐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 러시아 백신 처음에는 좀 뜨뜨미지근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뭐 이 백신을 맞고 무슨 부작용이 있더라라는 뉴스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보다 나타난 게 없어요. 전혀. 한국에서는 스푸트니크를 맞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외국에서는 분명히 부작용 사례가 있는데 쉬쉬하는 공산국가인 러시아에서 쉬쉬하게끔 만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작용이 전혀 없다. 그죠? 그럼 사실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가 가장 좋은 백신인 거예요. 지금까지 결론으로 본다면. 왜? 부작용 사례가 거진 없으니까. 그죠? 근데 한국에서 안 받는다라는 거고,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빠졌어요. 이래나 저래나 그러니까 플랜 A로 가던 종목이 이제는 플랜 B로 움직여야 되는 자리가 온 거예요. 결국에는 구름대 상단을 위에서 지지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현재 요 자리죠. 요 자리. 거래가 빵 하고 터진 자리가 여기에요. 그 뒤로는 그냥 평균 거래량이란 말이에요. 그 빵 하고 터진 거래량이 요 자리인데, 요 자리를 넘겨야 되는데 뭐다? 거래량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리를 못 넘기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거래량이 빵 하고 터졌던 자리가 요 자리고, 요 자리인데 요 자리는 이탈을 했고, 요 자리도 이탈을 했는데 이 다음 봉까지 생각을 한다면 요 자리까지 열어놓고 대응하는 자리거든요. 32,500원. 근데 웬만하면 이 구름대 하단에서 지지가 나올 확률은 높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주가를 빠르게 올리려고 노력을 했던 기준이 거래가 달라붙지 못하니까 뭐한다? 한 차례 저점으로 밀어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보면 요렇게 하나의 박스권, 요 박스가 될지 요런 박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박스의 상단을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때렸죠. 그리고 나서 하단은 한 번, 두 번, 여기서 때리면 세 번째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중간값을 딱 그어가지고 그 자리 위로만 올라와서 지지가 나온다면 이제는 뭐다? 한 번 뚫고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봐라. 엄청나게 날아가는 그림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왜? 이 월봉상의 구름대가 희한하게 잡혔어요. 추세가 내려가는 구름대라는 거죠. 왜? 여기서 이렇게 내려앉았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서 지금 자리를 배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그림이면 빠르게 상승시켰을 때가 55,000원인 거고, 그러지 못하고 나서는 갈수록 고점이 낮아지는 그림인 거예요. 뭐가? 거래량이 평균적인 거래량만 터질 시에는.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현재 자리는 단기적인 박스권인 거고, 단기적인 박스권인 거고, 이 박스권을 얼마나 빨리 벗어날 거냐의 기준으로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자리가 하나 더 나왔죠? 그러면 못해도 결국에는 45,000원을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온다. 라는 기준으로만 그냥 생각하시고, 요 박스권에서 현재는 자리를 잡아가는 부분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그림입니다. 자, 휴원소 글로벌도 흐름을 보면요, 얘 같은 경우도 수급을 만들어주면서 주가를 올려주는 그림이었다는 거죠. 이때까지는 시장에 관심이 있었던 종목이라는 거겠죠.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다가 여기를 기준으로 거래가 여기서 빵 터지고 난 뒤로 거래가 뭐예요? 평균 거래량보다 작아지면서 수급 자체가 하방으로 내려앉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올려야 되는데 못 올라가니까 여기 내려온 자리에서 중간을 딱 그어봐도 이 중간 위로는 못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수급이 이렇게 밑으로 꺾이는 거예요. 왜? 캔들이 꺾이는 거다. 왜?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주식은 뭐다? 매도의 관점이에요. 왜? 상장할 때부터 누군가는 이 종목을 다 들고 있게끔 만들어진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없다라는 건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수급이 강하다라는 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강하다라는 거. 왜? 누군가 사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누르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얘도 59,500원대까지 열어놓고 얘도 이래나 저래나 다시 박스권이구나.
박스의 중간값으로 딱 그어봤을 때 이 중간값 밑에서 어벙때다가 못 올라타니까 개파락 시켜버리니까 그냥 한 차례 눌러버리는 그림이 나타난다. 라는 기준으로 그냥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57,000원까지 요 자리까지는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어두고 얘도 구름대 하단까지만 열어두고 종목을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나마 휴메딕스보다 휴원수 글로벌이 좀 나은 거는 기존의 고점을 얘는 한 차례 넘기고 나서 그 다음, 즉 주가가 강하게 밀었던 자리까지는 한 차례 올려다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크게 보면 요렇게 큰 박스로 보셔도 되는 거고요. 큰 박스로 보셔도 되는 거고, 당연히 이 위에부터는 매물대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예요. 위아래 많이 흔들었던 자리니까. 그죠? 수급이 어느 정도 붙지 않으면 이 자리는 못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런 수급이 갈수록 줄어드니까 이 위로는 못 올라타는 거예요. 56,000원 정도까지는 그래서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55,000원 정도 되겠네요. 혹시나 모르는 상황도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 말 그대로 양봉이 하나 여기서 빵 하고 들어서면서 모양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은 주가를 한 차례 누를 수 있는 그림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하락의 폭도 당연히 이 버티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지만, 하락은 오래 걸리고 상승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한 이슈는 9월달 정도에 있다. 지금이 6월달, 7월, 8월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 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최근에 이 흐름에서는 주가를 눌러놓고 다시 올라오더라도 요 고점을 못 넘길 확률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올라왔을 때 여기 68,500원 요 자리 위로 못 올라타면 뭐다? 조정이 다시 한번 올 거다. 주가를 슬금슬금해서 한번 더 누르는 그림이 분명히 나타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슈를 만들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하든 아니면 쌍봉을 만들고 또 이 안에서 박스의 흐름을 꾸준하게 유지하다 그 이후에 뭐 다른 이슈로 붙여서 상승을 만들든 둘 중에 하나는 할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당장 요렇게까지 뺄 자리는 아니다. 왜? 이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빼버리면 나중에 다시 올라올 때 뭐 한다? 뭐라 그럴까요? 수급의 흐름이 끊겨버려요. 이게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림으로 봐야 되고, 내가 시간을 오래 투자하지 않을 거라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는 물량을 정리를 하고 차후를 기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대원전선. 어제 대원전선 우선주는 상한가를 가고 어제 대원전선이 상한가를 못 갔죠. 상한가를 못 가고 오늘 시가를 그래도 갭이 떠서 상승 한 8% 정도 3,85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주가를 한 차례 더 눌렀어요. 누르면서 당연히 거래량이 어제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단 지지가 나왔거든요. 3,100원 그죠? 지지가 나왔고 여기에 대한 갭자리가 아직은 남아있는 자리예요. 3,040원 혹은 3,000원 정도까지 갭자리가 남아있는 모습인 거고요. 이 종목을 지금의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사실 없어요. 없긴 없는데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어차피 대원전선이 움직일 때 대한전선도 같이 움직이는 그림인 거고요. 그리고 이 대원전선이 오랜만에 거진 5년 6년 만에 3,000장을 넘어서 신고가를 한번 돌파하고 왔어요. 언제? 오늘. 그죠? 신고가를 돌파하고 왔어요. 흐름을 계속 하방으로 만들던 요 자리를 넘어서서 신고가를 돌파했고, 그럼 다시 한번 올라왔다가 누르면서 또 하방을 이런 식으로 만들 거냐, 뭐 다 모양이 이랬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만들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한 번은 더 뽑아내고 여기서 요만큼 자리인 것만큼 여기서 요만큼 못해도 한 4천, 잠시만요, 재볼까요? 한 4,6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림을 좀 보고 있어요. 저는 그냥 차트 위주로 보기 때문에 뭐 재무든 재료 그런 건 전 잘 모르고요. 일단 차트를 보고 저는 그림쟁이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본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요. 일단 흐름상 보면 오늘 수급이 어느 정도 빠져나간 건 맞지만 최근에 들어왔던 요 수급들이 100% 다 나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림이에요. 어찌됐든 이 갭자리, 수급이 들어왔던 갭자리에서 1차적으로 지지가 나왔고, 내일 당장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여기 3,400원대를 확인하는 자리가 나타날 거고요. 이 자리를 넘긴다면 또 한번 고점을 갱신, 그렇지 못한다면 당분간은 박스권의 흐름이 좀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어디까지? 2,900원 초반대까지. 요 안에서만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더라도 크게 흐름을 훼손시키진 않는 모습이다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직은 그래요. 대한전선도 오늘 같이 빠졌거든요. 그죠? 여기 못 넘겼으니까 한 차례 더 누를 수 있다 라는 걸 3,200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가를 어디서 시작했어요? 3,200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기가 저항이니까 위에 있을 땐 지지가 되는 거고 밑에 있을 땐 저항이 되는 거니까 한 차례 뭐 하고 싶어? 누르고 싶다라는 관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내려왔던 요 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까지는 열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2,950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기 자리까지는. 대신 요 자리에서만 그러니까 결국 이 자리를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한 번은 더 올릴 수 있는 그림이다. 그런 기준으로 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대한전선이 조금이라도 한 번은 더 이 고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줘야 되는 모습이라면 4,500원 정도까지, 그렇다면 대원전선도 그런 그림은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얘가 경고 종목에 있을 때 동안은 대원전선이 먼저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요렇게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열어놓고 본다면, 요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만 나타난다면 크게 위험한 자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전선과 대한전선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신원종합개발, 자, 오늘 장중에 많이 움직였죠. 오늘 움직였는데 결국엔 상한가를 못 갈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 거래량 자체가 평균적으로 많이 터졌던 거래량 중에 일부예요. 그 이상을 터트리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부터가 뭐예요? 최소 한 달 정도의 매수 매도가 나왔던 자리예요. 결국에 여기 매물을 쌓아놓은 자리라는 거죠. 그럼 상한가를 가려면 요 자리를 뚫고 올라서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다음날 분명히 갭이 뜨는 자리인 건데
누구한테나 다 수익을 주는, 말 그대로 손해보는 사람이 전혀 없는 그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서 누군가 손절하는 물량을 여기서는 받게끔 만들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있는 구조다. 그런데 왜 이 종목을 들고 왔냐? 하루 이틀 정도 누르는 그림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가볍다. 그죠? 가벼워요. 시총이 1000억도 안 돼요. 잡주라고도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전체적인 흐름 기존에 움직였던 게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였던 자리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기 안에서 움직이는 자리인 거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1차적으로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고요. 8,100원 혹은 많이 밀리더라도 8,000원 정도에서만 종가를 유지하는 그림, 장중에는 더 밑으로 흔들어도 돼요. 7,900원까지 흔들어도 되지만 8,000원 위에서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래나 저래나 다시 한번 이 박스의 중간가 8,850원 정도를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오늘 같은 거래량만 한 번 더 들어오는 자리가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9,200원에서 또 박스권 상단을 한번 때리러 올라올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장기간 오랫동안 박스의 모습을 그렸던 종목이고요. 그죠? 박스의 모습을 그렸던 종목인 거고, 지금 현재 자리가 박스의 상단 부분을 만드는 자리인 거고요. 그런 상단 부분을 기존에 한번 확인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눌러놓고 다시 한번 주가를 또 박스의 상단을 확인하러 올라오는 자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거래가 들어왔고, 그나마 거래가 들어왔고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는 11,500원. 그러면 이 11,500원을 가기 전에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가 8,750원. 오늘 고점 자리인가요? 8,520원이네요. 8,520원. 요 자리인 거고, 위로 올라가면서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가 1,250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은 1차적으로 이 8,500원대를 확인은 기존에 했다라는 거고, 오늘은 이 자리를 뚫었다라는 거면 어찌됐든 다시 한번 올라올 때는 1,200원을 한 번은 확인하러 올라갈 확률이 높다. 많이 갈 때는 11,500원 부분까지도 열어놓고 대기할 수 있는 자리다. 어찌됐든 2평은 밑으로 깔아놓고 위에 있는 매물 말고는 특별하게 걸리적거릴 만한 게 없다. 다시 누르더라도 밑에서 받쳐줄 만한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 즉 눌림은 있을지 몰라도 그 눌림 자체가 크게 부담되는 자리는 아니다. 그렇다면 도전해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서정기전 원전 관련이죠. 어제 강하게 상승을 내놓고 종가를 애매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엔 여기가 매물이 된다라는 거죠. 저항이 된다라는 거죠. 저항. 그죠? 저항이 됐고 이 자리를 못 넘겼으니까 다시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열어둘 수 있는 자리예요. 나머지 자리는 일단 제낄게요. 여기까지 굳이 빠지면 아무 의미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6,350원 부근 정도까지 종가상 열어둘 수 있다. 종가만 6,350원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만 만들어주면, 현재 이 월봉상의 그림을 보면요, 저번에도 영상을 제가 한번 찍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왔죠? 맞나요? 그런 것 같은데? 서정기전을 제가 영상을 찍었었죠? 안 찍었나요? 잠시만요. 좀 볼게요. 찍었었네요. 6월 10일 6월 10일이면 요날이네, 요날. 그죠? 요날 만들어 놓고 이제 요날 찍은 거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온 자리인 거고, 그 슈팅이 나오고 나서 다시 영상을 요날 오후에 찍은 거네요.
그러면 엄청난 상승을 한 거죠. 그죠? 요 바닥이니까 30% 상승을 했던 자리인데, 어찌됐든 다시 한번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자리다. 왜? 만족할 만한 고점은 형성을 했지만 몸통이 조금 애매하다. 일단 여기까지 확인을 한 자리거든요. 그죠? 한 번은 확인하고 왔으니까 이 자리를 확실하게 넘길 재주가 있는 종목이냐, 내가 이 종목을 잘못 본 게 아니냐, 라는 근거를 한 번 더 만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기 한번 넘겼어. 이게 내 실력이 맞는 거냐? 실력이 맞는 거냐? 다시 도전을 했는데 여기까지 가. 그럼 내가 정말 실력이 맞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도전했는데 아니야. 운이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듯이, 우리가 이게 뭔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뭐 게임을 하든 간에 그런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다. 차트도 마찬가지다. 순간적인 거래량으로 빵 하고 폭발을 시켰으면 그 다음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태생이 있다. 잡아 당기는 마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위냐 아래냐이겠지만 대신 아래로 잡아 당기는 그림이 더 훨씬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지금의 자리에서 이래나 저래나 주가를 한 번 더 눌러놨기 때문에, 주가를 한 번 더 눌러놨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지지만 강하게 좀 나타나 준다면, 큰 흐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찌됐든 요 위에서 버텨주는 그림이 나타나면요, 즉 진정한 봉이 나오면서 얘가 빠르게 쳐 올리지 못한다면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이평을 밑으로 깔 필요는 있어요. 어찌됐든 돌아온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슈팅을 낼 수 있다라는 거고, 이랬거나 저랬거나 이 윗자리를 한 번 더 테스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몸통으로 감쌀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이게 나의 한계였구나 라고 느낀다든지. 그쵸? 그렇다면 어찌됐든 7,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은 더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7,000원에서 7,400원 부근까지는 못해도 한 번 정도는 더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부담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장중에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종목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단타적인 입장에서 먹고 빠지는 게 특화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도 당장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자, 대웅제약이 오늘 또 주가를 한판 밀었죠. 시장에 지수를 붙잡아 놓고 지들끼리 흔들어야 되니까 또 한번 밀었어요. 밀어놨고, 최근에 이 흐름 자체가 월봉으로 보면 이 제약바이오의 거래량, 특히 이 뭐 대웅제약의 큰 이 이슈? 글쎄요, 이슈가 요새는 제약바이오 이슈가 그대로 꾸준히 나오거든요. 진원생명과 과학 같은 경우도 뭐에 선정됐다 어쩌고 저쩌고, 좋은 뉴스는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수급이 강하지가 않아요, 제약바이오 자체가. 왜? 지수를 붙잡아놔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대형제약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이 구름대를 넘기는 그림은 나타나긴 했는데 거래가 안 들어오니까 버티지를 못한다. 그럼 즉 현재 자리에서 봐야 될 거는 이 구름대를 기준으로 거래량 안 들어오고 움직이는 모습이 언제까지, 올해까지 나올 거냐, 이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나올 거냐, 그게 아니라면 빠른 시일 안에 뚫고 올려다 놓고 지지받은 다음에 그 다음 행보를 노리러 갈 거냐예요. 그 다음 행보를 노리러 갈 거냐예요. 20만원 정도 되나 이거? 아니구나. 18만 5천원 정도 되겠네요. 요런 자리를 노리러 갈 거냐예요. 지금은 정말 딱 애매한 자리다. 어찌됐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니까 주가를 얘도 한번 누르는 모습이 나타난 그림이에요. 여기서 좀 확인을 해보려다가 17만원 라운드 피겨값을 딱 쳐먹고 밀려버리니까 그냥 누르는 자리가 나왔고, 기존부터 여기를 중심값으로 종목을 확인해보자 라고 했죠. 그러면 14만 5천원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만원에서 지지 못 받으면 14만 5천원, 요 자리에서만 지지가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16만 4천원에서 17만원 확인하러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결국엔 이게 매집봉의 근원이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열려있는 자리는 22,000원 부근까지 열려 있습니다. 22,000원 부근까지 열려 있는데 오늘 19,500원을 쳐맞고 밀리는 그림 중에 하나는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 거래량이 요 정도 터졌던 요 자리를 쳐맞고 밀렸어요. 요 자리가 어디지? 요 자리가 아니네요. 잘못 눌렀다. 요 자리네. 요 자리, 요 자리. 그쵸, 요 자리. 요 자리를 쳐맞고 밀렸어요. 요 자리가 19,574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요 자리를 넘어설 수 있는 거래량인데 오늘 굳이 한번 밀었어요. 그래놓고서 말도 안 되게 흐름을 밀어놓다가 결국에는 오후장에 다시 끌어당기죠. 제가 저희 회원님한테 저 너무 말도 안 되게 쳐밀어야 되는데 저렇게까지 밀 이유가 없는데 민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오후장에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구름대 상단을 못 넘는 그림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어찌됐든 다시 한번 하락을 했을 때 17,400원 부근 요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제가 보는 관점은 19,500원이라기보다는 못해도 2만원 라운드 피겨값은 한번 확인을 하고 밀리든, 요 자리가 또 요 자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 자리가 요 자리구나. 월봉상 그죠? 요 자리는 거래량이 월봉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 정도 거래량이니까 못 넘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공간이 많이 비죠? 그럼 다시 한번 요 자리를 확인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요런 22,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해봐요. 좀 많이 간다면 그래도 22,000원, 23,000원이네요.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밑에 하방으로는 17,400원 종가상 버텨주는지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밀려도 상관은 없는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뭐 그런 기준에서 보시면 되고요. 이래나 저래나 요 박스권 위로 올라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를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 공간을 한번 메꾸고 눌릴 필요도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제가 차트를 보는 관점이에요. 저는 공간을 많이 본다. 공간을 많이 본다라는 거고, 이래나 저래나 매집으로 생각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매집을 한 것 치고는 슈팅이 너무 작게 나왔다라고 판단을 해본다면 조금 더 목표가를 높게 선정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나 리딩과 공부방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부탁을 드릴게요.